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집중호우 피해 원인 진단과 복구 상황을 담은 YTN 보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교수님,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8월 13일에 방송된 환경부 집안 싸움으로 번진 댐 방류 공방 보도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생방송 도중에 이 전국부, 이 전주지국 기자와 함께 전화로 진행됐던 인터뷰였습니다. 책임 전가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두 기관의 서로 입장까지 아주 잘 담긴 뉴스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 박강렬 앵커하고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김민중 기억이 확 나요. 기자. 예,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이 뉴스의 내용을 보다가 이 사안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언론의 해석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를 다른 기관이 언론을 통해서 해명한 것으로 이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언론이 이 상황을 해석했듯이 이 보도를 보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쭉 해석을 해보면 언론이 수자원공사 해명의 한 부분, 그러니까 그 한 단어죠. 예상보다 큰 비, 요 부분에 집중하고 여기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부각시켜서 보도를 한 거죠. 수자원공사와 기상청 간의 직접 공방이 아니라 언론이 오히려 중간에서 공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설위원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다 보면 너무나 큰 피해를 눈으로 직접 본 입장에서 보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불만과 이런 것들에 동의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동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피해 상황을 적확하게 보도하고 지적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 정부나 관련 기관이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것이 언론의 큰 의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그런 쪽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근데 두 기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두 기관의 충돌로 보일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죠. 그 부분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시청자들 깨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뭐 다음번에는 그런 거를 약간 수정하거나 다른 뉘앙스로 써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의 뉴스로 지난 8월 11일에 방송되었던 장마철 먹통 내비게이션의 실체, 경찰과 업체의 단톡방의 의존이라는 보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뉴스는 운전자들이 단순히 출근길 교통 대란으로 인해서 뭐 고생을 한다 아니면 불편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넓게 보면 이건 교통 안전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그리고 또 관계 기관의 해결책을 독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자의 멘트로는 발언이 되지 않았지만 자막으로 곡소리 나는 출근길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뉴스라는 것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표준적인 표현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또 언어 사용이 무엇인지의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조금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뉴스를 이번 주에 뉴스로 선정을 했고요. 저 평가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곡소리라는 표현 전 흔하게 쓰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그리고 곡이 표준어잖아요. 상가에서 하는 뭐 그 곡소리. 그게 안 좋은 뉘앙스인 건가요? 아니면 곡소리라는 표현 자체가 나쁘거나 표준어가 아니거나 비속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때로 약간 자극이 들어간 자극적인 그런 뉘앙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체증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누구나 다 버거운 상황인데 그걸 곡소리 나는 교통체증이라고 딱 정의를 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더 부담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자극을 좀 뭐랄까 증가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뉴스에서는 연성 뉴스가 있고 경성 뉴스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좀 부드럽게 시청자들한테 가도 되는 그런 코너에서는 문화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들을 써도 괜찮겠지만 좀 엄격하게 규격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달되는 메시지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보편적인 표준어와 표준적인 용법을 써주는 것이 저널리즘의 원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평가원님 지적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도 그런가? 이랬었거든요. 지금 설명 들으니까 그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뭐 한 7시간 식당 앞에서 기다렸다가 내 앞에서 줄이 끝나서 못 먹게 됐을 때 곡소리 나는 상황이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쓰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저희도 항상 고민이에요. 이런 신조어들이 잘 와닿잖아요. 그래서 쓰고는 싶은데 이게 어디까지 당연히 이제 비속어는 안 되겠지만 은어 이제 비속어가 아닌 약간의 은어 신조어는 어디까지 써야 될지 막 기준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걸 한번 자막에 써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이어서 그 해설위원님 아까 내용 관련해서 뭐또 짧게 해서 짚어주실 게 있으면은 약간 아쉬웠던 면이 대안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근데 단지 이제 경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스템으로 바로 반영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조금 더 포함됐으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평가원님한테 뭐 지적을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유익하다를 떠나서 좀 재밌었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이번 보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그때그때 안 막히는 길로 잘 다닐 수 있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앞으로 후속 보도까지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어서 지난주 국내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처음으로 28년 만입니다. 이 평일에 택배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모습을 담은 YTN 보도도 잇따랐는데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예, 저는 지난 8월 14일에 방송된 나르고 또 나르고 12시간 고된 노동에도 첫 휴가 생각에 방긋 보도를 이 보도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해당 보도는 손여정 기자께서 휴가를 하루 앞둔 택배 기사님의 하루를 종일 동행 취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의 고충과 이 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졌었는데요. 오랜만에 휴가를 맞아서 내일이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12시간 일을 마치고 점심도 굶고 일을 하셨는데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택배 기사님이. 그걸 보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로 인해서 사실은 좀 관심이 생겨서 YTN의 다른 관련 기사들을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제가 발견한 게 더 뉴스, 더 인터뷰 코너. 오늘은 택배 없는 날 28년 만의 휴무 의미는 이 코너에서는 택배 없는 날의 지정과 그 과정, 그리고 그 동참하는 업체, 문제점, 앞으로의 과제 등등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노동 환경에 관련된 문제는 비단 택배 기사님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이 난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YTN 식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사실은 하나씩 드러내고 개선해야지 되죠. 그래서 서로 관심 가져주고 또 그런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하면서 하나씩 드러내면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바꿔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다시 깨닫게 해준 굉장히 좋은 보도였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저희끼리라도 방송 끝나고 각자의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평가원님. 네, 사실은 저도 유사한 주제인데요. 우리는 못 쉬어요. 택배 없는 날에도 여전히 일하는 배송 기사들. 이 보도를 이번 주에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택배 없는 날은 그러한 택배 기사들의 노동 피로도를 풀어주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출발점으로서 시작된 그런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택배 기사가 다 실수는 없는 환경들을 이렇게 여러 명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보도한 내용이어서 택배 기사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시급한 우리 사회적 과제다라는 것을 알린 이번 주에 중요하고 좋은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택배 없는 날이 하면 아예 다 쉬는 줄 아마 알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알린 아주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자,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손쉽게 우리가 거의 매일 이용하는 택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택배 없는 날을 다룬 보도 이후에 노동 관련 보도가 눈을 돌려야 할 곳을 다시 더 확장해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다른 많은 분야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 또 특히 언론이 중점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노력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 개인적으로 이 택배 없는 날 관련해서 일련의 기사가 좀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요. 물론 좋은 기사라고 보는데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선전을 했잖아요. 우리 택배 기사랑 노조랑 합의해가지고 이런 날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할 거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두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직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분야도 많으시거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노동 환경도 물론 다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택배 기사와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노동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전체 산업에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산업의 노동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아직은 완전하게 규정되지 않는 초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법률을 잘 만들고 규정을 잘 해놓는다 그러면 점점 노동자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산업의 영역에서 노동자의 권익이나 위치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아쉬웠던 게 그런 부분까지 기사가 좀 더 확장돼가지고 네. 이런 게 택배 없는 날을 시발로 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법 제도까지 개선돼야 되고 그런 현재 상황을 다 아울러 가지고 그 택배 노동 시장 전반을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사가 나왔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보통 시청자 평가원님이 언론 저희 뉴스 보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 해설위원님이 보통 방어를 하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쉬웠다니까 뭐가 그래도 막 하면서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뭐 그 꾸준히 보도하는데 제일 좋은 건 특집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찾다 보면 그 안에서 좋은 의견도 나오고 뭐 연속성 있는 보도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이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또 해설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